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무기 수출을 줄이고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러 결제망이 아니라 위안화 결제망으로 수출 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달러로부터의 영향력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렘반도, 조지아 침공 이 이후부터 이제 국제 결제망으로부터 이제 퇴출을 예상을 하고 총 4개 정도의 결제망을 만들고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현직에 있던 2020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자체가 그 경제 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원하면은 러시아 국채를 그 유로클리어라고 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점 경제 제재가 심해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러시아를 제가 갔다 온 게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한 열흘 정도 러시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드 사용하는 것도 괜찮았고 환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석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달러망에서부터의 퇴출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서 지금 1년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중국 역시도 러시아를 카피해서 이제 위안화 결제망으로 수출 대금, 수입 대금을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특히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그런 영향력을 굉장히 싫어하는 남미 국가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쭉 올렸던 시기보다 늘 경제 위기로 다 터졌던 곳들이 중남미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 싫은 거고 지금도 이제 외채가 상당히 많은 곳이 이제 남미인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남미 국가들이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미 국가들이 위안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부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리 이제 환승을 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원유 결제도 지금 위안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러 패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죠. 그리고 미국채도 계속 팔고 있고 그 판돈으로 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카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상장을 이제 디리스팅 한다고 하죠. 그 상장 폐지하고 홍콩이라든가 중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또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디디초신 같은 그런 기업들도 상장을 못하게 된 지 꽤 오래됐죠. 그리고 홍콩에다 상장을 했죠. 추가로 이야기하면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에 있는 중국 부동산들을 헐값에 지금 막 팔고 있습니다. 빠르게 팔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것도 누가 막 팔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도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인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브릭스 화폐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브릭스의 이제 그 맨 마지막에 두 번째 C가 차이나잖아요. 당연히 중국은 브릭스 화폐를 대찬성하죠. 벌써 3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아직 4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러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중국은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미국보다는 브라질이라든가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농산물과 원자재 쪽에서 이제 큰 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미운털 박힌 나라들,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원자재라든가 농산물을 끊어버리면 이 나라들이 이제 힘들어진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다 쪽에 랍스터라든가 호주 쪽에 이제 생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쪽에 어민들이 그냥 다 시체말로 이제 작살이 났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쪽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다시 이제 수입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5번째는 1대1로입니다. 1대1로를 통해서 그 지리적인 무역의 통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해당 국가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크게 유지를 하고 있고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는 친중에 많이 가까워지긴 했죠. 그래서 뒤늦게 미국이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중국이 많은 돈들을 쏟아부어서 인프라라든가 영향력을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 이미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1대1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들 만들어내면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도 중국의 값싼 생필품들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죠. 이거는 미국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사이에서는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윈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안화 결제도 하고 있고 석유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부분입니다. 미국이 가장 세게 지금 중국에 있어서 이미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유비 같은 경우에도 절대 중국이 수입을 못하게 막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5%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몇 프로냐면 35%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5나노 이하, 6나노 이하 뭐 이렇게 미세 공정으로는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볼 때는 이렇게 범용 반도체 시장 이런 쪽들이 굉장히 더 시장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도 상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한국과 대만을 앞지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의 파일을 이미 자급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관련해서 얘기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EUV 장비를 이용한 미세 공정 반도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중국이 어떤 방법을 개발했냐면 좀 저사양의 반도체들을 아주 많이 사가지고 많이 이제 끼워 붙여가지고 AI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를 보면 이제 CPU는 굉장히 고난이도 연산을 하는데 비해서 GPU는 약간 노가다잖아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바로 이제 그 GPU 쪽인데 중국이 독자적인 툴로 AI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중국은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1970년대만 해도 한 80% 가까이 됐었는데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 멕시코 자체도 굉장히 산업국가, 공업국가입니다. 의외죠. 이에 반해서 지금 중국은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GDP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면서 곡물과 고기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이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수입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먹을 곡물 그리고 고기 같은 거는 자국에서 수요에 충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가축들을 키워야 되는데 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사료들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나면 미국이 이거를 차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연히 있겠죠. 반도체도 지금 이렇게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브라질하고 호주랑 관계 개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비중은 계속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국 내에서도 경작지를 넓히려고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국경도 통제하고 있을 정도로 곡물의 해외 반출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을 좀 조직화해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식량 관련해서는 전시에 준하는 계획 경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지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시진핑이 중국인들은 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중국 여행하다 보면은 비만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말도 좀 맞는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먹을 때 좀 거하게 먹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긴 있죠. 아무튼 지금 제가 7가지 중국이 어떻게 미중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것만 들어보고도 지금 전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심각한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전쟁 준비.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제재. 뭐 화웨이라든가 ZTE 그리고 이제 하이크비전 이런 여러 기업들이 있죠. 이렇게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수백 개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통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1위 지금 통신업체가 화웨이잖아요. 그리고 4위가 이제 ZTE인데 기술이라든가 가격 이런 데서부터 월등히 이제 뛰어나요.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중국이 이제 통신을 장악하면 저도 좀 아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저렴한 중국 통신 장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 비중이 상당히 크죠. 한국도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일부 깔았다가 요걸 많이 먹고 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미국의 대응이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웨이가 1위 먹을 때까지 왜 아무런 이런 정책을 견제 안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공급망을 인도랑 멕시코 그리고 자국, 베트남 이런 쪽으로 이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을 완전히 이제 배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 바이든부터 다른 동맹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바이든 들어서부터 굉장히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지금 미국 자체 상황이 녹록지가 않죠.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뭐 옐런도 그렇고 블링컨 장관도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동맹 없이 단독으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단은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하죠. 그런데 여러 국가들이 함께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피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나옵니다. 대신 중국의 피해가 더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체로 다구리를 치면 맞는 사람은 더 피해가 크겠죠. 이게 깔리잖아요. 게다가 단체로 이렇게 다구리를 치게 되면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력 외교 매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논문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부터 동맹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뭐 거의 독고다이였죠. 혼자 막 베트남 가서 김정은 만나고 시진핑 만나고 G7에 가서 왕따당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동맹끼리 모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거의 뭐 이제 풍운함 같은 그런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6년부터 27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국이 지금 군사훈련과 부대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자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의 그 전쟁이라든가 부대 배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수였죠. 지난 20년 동안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부대 배치 때문에 2조 달러 가까이를 지출했고 3,000명에 이르는 미군들이 사망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 1년에 1,000조 이상은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라지만 이 정도는 미국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이제 철수를 했죠. 이때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반대했고 우리나라도 헉했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고립주의의 나라고 반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보수 쪽은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남의 나라에 가서 돈을 쓰고 인명 희생을 낳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전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보는 뭐 당연히 제가 이야기 안 해도 No more war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싫어하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좋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이고 계산기를 계속 잘 두들기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 쉽게 전쟁을 일으키진 않죠. 미국은 적성국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국방력, 힘이 있긴 하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무역제재라든가 뭐 경제제재, 뭐 외교 제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 안 들이고 적성국들을 그냥 제압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쓰죠. 이렇게 11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이런 변화는 지난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때 그때부터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해서 꼭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작년에 제가 발리에 있을 때 그 발리 G7 회담이 있었어요. 그때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 전쟁까지는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진핑의 대답은 대만은 중국 이익 중에서도 핵심 이익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시진핑은 한 적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